2016년 7월 26일 새벽 일본 도쿄에서 2시간가량 떨어진 사가미하라시에 위치한 장애인 복구시설 스구이야마 유리엔에 26살의 우에마스 사토시가 침입했다. 조용한 산속마을, 모두가 잠들어 있던 시간이었다. 그는 사건이 있기 한 달 전까지 이곳에서 직원으로 근무했기에 내부 구조를 잘 알고 있었다. 한밤중에 시설 관리 직원들도 모두 잠을 자던 시간에 사토시는 먼저 관리 직원들을 급습해 손, 발을 묶고 시설 전체를 돌며 칼 3개로 40명을 찔렀다. 그 가운데 19명이 그 자리에서 죽거나 병원 치료를 받다가 죽었다. 죽은 사람은 모두 장애인이었고 절대 다수는 중증 장애인이었다. 사토시는 범행 후 세계의 평화가 오기를 뷰티풀 재팬이라는 트윗을 올리고 스스로 경찰을 찾아갔다. 그의 트윗 내용 그리고 경찰 차량에 탑승했을 때 보인 환한 미소는 섬뜩했다. 그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부터 지인들에게 자신이 장애인들을 죽일 거라고 말했고 도쿄 도의원에게는 장애인 470명을 죽이겠다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 사건이 있기 2달여 전 서울의 지하철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서 한 여성이 화장실에 숨어있던 남성의 칼에 수차례 찔려 죽었다. 범인은 여자들에게 화가 났다라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두 사건은 특정 사회 집단에 혐오감을 품고 그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혐오 번제라는 공통점이 있다. 사건 발생 이후 그것을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살인으로 해석하려는 당국의 시도도 닮았다. 일본 정부는 사토시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정신병원에 입원했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했고 한국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건은 이처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강남역 10번 출구 살인사건의 범인과 달리 우에마스 사토시는 단지 장애인을 혐오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장애인을 죽이면서 자신이 그들을 구원한다고 생각했다. 더 중요하게는 자신이 형사처벌과 도덕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구원했다는 그 사실을 전 세계에 공표하기를 원했다. 그는 단지 장애인이 혐오스러워서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구원하는 자신의 모습을 퍼포먼스 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사토시의 살인과 그 전후의 행적은 물론 충격적이고 다른 어떤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극단적이다. 하지만 특정한 욕망을 가진 개인이 장애인들을 자신의 퍼포먼스에 동원했다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우리는 유사한 맥락을 다른 사안들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지난 2011년 당시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나경원 의원은 장애인 복지시설을 찾아가 장애아동 목욕 봉사를 했다. 장애가 있는 남자 청소년은 벌거벗은 채 욕실 바닥에 누워 있었고 나 의원은 그를 안쓰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며 열심히 도왔다. 그 모습이 기자들의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우연히 카메라에 잡힌 것은 물론 아니다. 문 열린 욕실 앞에는 카메라 기자들이 진을 쳤고 한편에는 조명판이 놓여 있었다. 정치인의 활동 대부분이 그렇듯 잘 기획된 퍼포먼스였다.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상대로 한 봉사활동은 그 전에도 이미 여러 정치인들이 했던 진부한 공연이다. 2004년에는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이었던 정동영 의원이 같은 공연을 했다. 2017년 대선 후보로 나설 생각이었던 반기문 전 유엔 총장도 노인 요양시설을 찾아가 침대에 누워있는 한 노인에게 밥을 떠먹이는 장면을 공연했다. 안쓰러운 표정, 따뜻한 손길, 최대한 무기력하고 불쌍해 보이는 자세. 표정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앙상한 몸만 드러난 익명의 장애인이 카메라 앵글에 포착된다.
우리가 누구에게나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이고 그 도움이 타인에게 일정한 이득이 될 수 있다면 때로 공연에 동원될 수 있다.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학교에 다니던 시기에 나는 당시 여당의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후원 모임에 초대받아 어머니와 국회를 방문한 적이 있다. 당시의 경험을 나는 전작 희망 대신 욕망에서 다룬 바 있다. 현역 여당 국회의원, 약사협회장 등 굉장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그 모임에서는 나에게 매월 10만 원가량을 지원해 주었다. 그들과 나 그리고 어머니는 원탁에 앉아 식사를 했다. 국회의원의 소개로 우리 모두는 각자 한마디씩 자기소개를 했다. 자신은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에게 어떠한 정책을 제안하고 싶다는 등의 얘기가 오갔다. 그 모임에서 실무를 맡고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녀는 자기를 소개할 차례가 돌아오자 자리에서 일어나 재활원을 방문했을 때의 감상을 이야기했다. 처음 재활원에 갔을 때 가슴이 먹먹했어요. 아이들이 천사 같은 눈을 하고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꼭 희망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제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것인지 생각했고 나는 당시 전혀 천사처럼 생기지도 않았거니와 내가 아는 재활원생들의 모습도 그러해 혼자 웃었다. 그러나 어쨌든 나는 그들에게 돈을 받고 있었으므로 최대한 예의 바른 자세로 박수를 쳤다. 마침내 어머니 차례가 되었다. 그들은 나에게 자기소개를 시키지 않고 바로 어머니에게 차례를 넘겼다. 우리 아이에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단하고 훌륭한 분들인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해주셔서 힘이 됩니다. 소개가 끝난 후 그들은 식사를 하며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하지만 나는 그 모임에서 단 한마디도 할 기회가 없었다. 물론 자신이 작게나마 돕고 있는 학생을 보고 싶었을 수도 있다. 그들의 도움은 실제로 내게 큰 힘이 되었고 나 역시 그것을 부정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취급되었다. 나는 그저 전시되었다. 그들의 모임에서 나는 일종의 간판이었다. 그들이 모임을 유지하면서 가까운 화초 같은 존재였다. 나의 존재는 하나의 위안이며 뿌듯함이며 그들의 삶을 정화시켜주는 화초였을 것이다. 타인을 돕는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거나 혹은 자연스럽게 알려지는 것까지 모두 문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일군의 사회학자들은 우리가 타인과 만나 상호작용하는 일상 그 자체가 사실상 공연의 성격을 갖는다고 이해한다. 사회학자 어빙 고프먼은 공연을 개인의 특정 관찰자 집단 앞에서 계속하는 모든 활동 그리고 과학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동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공연에 장애인이 참여하는 경우를 모두 문제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사회적 행위자인 장애인도 당연히 공연에 참여해 연기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공연에서는 자신이 그 공연에 동원되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아무런 역할도 없이 개성과 존재감도 없이 특정 집단, 장애인, 노인 환자, 빈자, 노숙인 등 이 특정한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만 도구처럼 활용된다. 이런 종류의 공연에서 이 집단은 철저하게 추상화, 익명화, 기호화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쌍함을 전달하는 요소, 즉 빈곤함의 정도, 장애의 심각성, 동정을 불러일으키는 사연으로만 존재가 설명된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엇인가를 수행하는 사람의 존재는 구체적이고 강렬하게 특정한 목표에 맞춰 알려진다. 나와 어머니가 참석했던 후원회는 국회의원 본인과 천사 같은 장애인들을 만나고 왔다는 모임 주최자의 존재가 생생하게 드러나는 무대였다. 나는 월 10만 원을 받는 대가로 공연에 동원되었을 뿐이다. 물론 후원을 받는 사람은 그 정도의 역할을 해줘야 하기 마련이다. 달리 무슨 수가 있을까?
정치인들에게 무격 봉사나 경제적 후원을 받는 장애인은 무력하게 누워있는 익명의 존재로 등장하지만 우리는 어떤 정치인이 그와 같은 공연을 펼쳤는지는 그에 대한 평가와 관계없이 강렬하게 기억한다. 사가미하라의 비극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카메라 앞에서 환하게 웃는 우에마스 사토시의 이름과 얼굴은 일본인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칼로 찔렀는지 사소한 사실 하나까지도 전부 알려졌다. 그 행위들은 도덕적 지탄을 받고 법의 처벌도 받겠지만 그것은 사토시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한 시대의 질서에 반하더라도 자기 신념을 실천하는 무대 위의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었다. 장애인 시설 스구이야마 유리엔에서 죽어간 장애인들은 살아있을 때도 그랬듯 죽은 후에도 철저히 익명으로 남았다. 나는 2017년 8월 도쿄에 잠시 머무는 동안 사가미하라를 방문했다. 도쿄 신주쿠역에서 기차를 타고 1시간 넘게 달리자 그 넓은 간토평양의 서쪽 끝에서 산으로 둘러싸인 사가미코의 역이 나타났다. 기차에서 내려 버스를 타고 산속으로 20여 분 더 이동하니 스구이야마 유리엔에 있었다. 시설은 폐쇄된 상태였다. 사건이 발생하고 1년이 지난 시점이었지만 피해자들의 삶이 어땠는지, 그들은 무엇을 좋아하거나 싫어했는지, 어떤 꿈을 꾸었는지 혹은 무엇을 욕망했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이름도 공개되지 않았다. 폐쇄된 시설 앞을 잠시 둘러본 후 100여 미터 떨어진 작은 식당 겸 카페에 들어가 차를 주문했다. 커피를 내온 60대 정도로 보이는 주인에게 스구이야마 유리엔의 피해자들을 아느냐고 물었다. 그는 피해자들이 종종 바람을 쐬러 나아 식당에 들렀다고 기억했다. 19명이 죽었지만 일본에서 내가 피해자를 대들을 수 있었던 말은 그것이 전부였다. 일본 경찰은 피해자 가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도쿄도는 스구야마 유리엔을 운영했던 사회복지법인에게 더 안전한 시설을 건립,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생존한 피해자의 가족들도 그것을 원했다고 한다. 강남역 살해 사건은 여성에 대한 혐오가 발단이 되었고 피해자는 끔찍하게 죽었다. 우리는 피해 여성이 어떻게 살았으며 무엇을 꿈꿨는지 알고 그를 기억한다. 가해자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게 되었지만 우리는 그날 죽어간 구체적인 한 사람의 고유한 존재를 특별히 기억한다. 세월호 참사 비극을 기억하고 추모할 때도 우리는 300여 명의 피해자 집단이 아니라 구체적인 존재, 즉 안산시에 살며 단원고등학교 2학년 2반에 재학했던 강아지 깜비를 사랑하고 유치원 교사가 꿈이었던 허다윤 학생을 기억하며 그에게 추모의 마음을 전한다. 하지만 스구야마 유리엔의 장애인들은 일본의 한 교수가 지적했듯이 그저 기호화되었다. 이들은 죽을 때도 추상적 속성을 표시하는 장애인이라는 그 기호 때문에 죽었고 죽은 후에도 기호로만 남았다. 인간은 신체를 훼손당할 인격체로서 존엄성을 큰 타격을 입는다. 인간은 신체를 훼손당할 때 인격체로서의 존엄성에 큰 타격을 입는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개인이 가진 고유한 이야기, 특유의 욕망과 선호, 희망과 자율성으로 구성되는 개별적 인격성을 인정받지 못할 때도 사회적 존재로서의 존엄성을 크게 훼손당한다. 장애, 질병, 빈곤 등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자신의 목적으로 실현할 수단으로 삼아 철저히 익명화, 기호화하는 방식으로 연출하는 공연은 결국 이들을 실격당한 존재로 만든다. 당신과 내가 장애, 질병, 빈곤, 인종, 나이 등을 이유로 누군가의 동정이나 혐오를 받기 쉬운 처지에 있고
그러한 처지 이외에는 존재의 고유성을 철저히 상실한 상태로 타인의 공연에 동원되었다면 우리의 삶도 스구이야마 유리엔의 비극과 멀리서나마 연결되는 되어 있는 셈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나와 당신이 그 피해자의 삶에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는 가해자 우에마스 사토시와도 연결되어 있다.